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닥터 참치입니다. 요즘 임플란트 보험도 되고 굉장히 많이들 시술하고 계시죠? 치과에 가기 전에 이미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임플란트 하시게 되시겠지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어요. 치아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세요.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. 임플란트가 좋을까요? 아니면 자연 치아, 자기 치아가 좋을까요? 네,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자기 치아가 훨씬 더 좋죠. 그러면 자기 치아를,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면 좋겠죠? 네, 이 답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. 닥터 참치. 많은 분들이 뭐 치과에 내원하시든 또 혹은 문의를 주시든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원장님,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시네요. 이거 정말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. 그러면 언제쯤 치아를 뽑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. 물론 조금 흔들리고 하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? 정말 아플 때 그때 빼고 임플란트를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? 왜냐면 자기 치아, 자연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.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. 자신의 치아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치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거, 이건 전 너무너무 100% 1000% 동감하고 찬성하고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시겠지만 좀 젊을 때 30대나 40대, 뭐 20대도 당연하고요. 20, 30, 40대쯤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모두 다 쓰진 않죠. 매일매일 다. 그죠? 조금씩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실 거고요. 이런 이유가 뭔가요? 그렇죠. 노후 대책을 위한 거죠. 여러분들의 현재의 젊고 건강하고 또 즐겁고 싶은 마음도 너무 중요하고 행복한 거지만 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,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현재 뭔가 투자하고 예비하고 저축하고 있는 거죠. 임플란트에 대한 이 부분, 치아를 언제 뽑느냐, 왜 뽑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본인의 치아를 끝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건 정말 정말 좋긴 한데요. 치아가 흔들리고 고름이 나고 아프지 않더라도요. 네, 아프면 당연히 다 빼시겠지만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게 되시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점점점 내려가요. 뼈가 내려갈수록 치아는 더 흔들려요.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어디다가 심죠? 네, 잇몸뼈에 심죠. 잇몸뼈가 남아있는 게 줄어들수록 임플란트의 성공 확률과 또 임플란트를 오래 쓸 확률이 자꾸 내려가게 돼요. 임플란트 치아 보험이 되거든요. 65세 이상. 이 말은 국가에서 65세쯤 되면 임플란트 한 2개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100세 시대라고 보면 30년, 40년 정도는 임플란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. 분명히. 그 시기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치아가 흔들리거나 뭐 고름이 나오거나 뼈가 다 녹아버린 후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그 후에 여러분 노후 대책을 위한 그 뼈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잇몸이 완전히 폭삭 앉기 전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잇몸뼈에 대한 노후 대책, 여러분의 남은 또 3, 40년을 위한 건강한 임플란트를 위한 저축이다,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. 닥터 참치.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요. 그럼 언제 뽑나요, 원장님? 무분별하게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건 정말 안 되죠. 이건 치과 의사의 양심에 따른 겁니다. 대다수의 치과 의사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뽑고 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. 왜냐면 요즘 인터넷들이 다 발전을 하고 뭐 한두 다리 건너서 이렇게 하면 다 치과 의사 지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는 못할 겁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뉴스에 또 나오는 치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지 치과 의사들 기준 있죠? 그걸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.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치과에서 치아를 뽑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오해가 없으실 수 있어요. 닥터 참치. 첫 번째는 양치가 안 되거나 치석이 많거나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 안에 있는 뼈 있죠, 잇몸뼈. 잇몸뼈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경우예요. 그런데 위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전부 다 치아를 뽑는 건 아니에요. 적당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잇몸뼈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그건 뽑지 않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
내려오다가 뿌리 끝까지 내려와서 뿌리 끝까지 포함해서 쭉 뼈가 녹아버린 경우 있죠?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거꾸로요, 치아 뿌리 끝에 위에서부터 잇몸에서부터 뼈가 내려온 게 아니라 치아 뿌리에 있는 그 부분만 뼈가 녹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런 것들은 당장 치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신경치료를 우선해서 치아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. 정리하자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혹은 아래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위든 아래든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다? 위에서부터 아래 뿌리 끝까지 다 연결돼서 통로가 생길 만큼 잇몸뼈가 녹아있는 경우, 그러한 경우에 치아를 뽑게 됩니다. 살리기가 어려워요. 닥터 참치. 두 번째는요, 특히 어금니처럼 치아 뿌리가 많은 경우, 보통 3개 있는 많은 경우에 뿌리가 시작된 요걸 저희 분기점이라 그러거든요. 요 사이에 뼈가 녹아버린 그런 경우예요. 이 사이는 거기에 들어간 박테리아나 음식물이 잘 들어가지만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잇몸 뼈가 확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자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뽑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서도 몸의 상태라든지 또 수술을 좀 무서워하시고 치아를 뽑는 것도 무섭고 또 임플란트 하는 것도 무서워서 일단 있는 대로 좀 치아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경우에 저희가 뭐 억지로 막 뽑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좀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잇몸 치료나 신경 치료 등 최선을 저희가 다 해드리겠죠. 하지만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러한 경우로 오래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.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물론 뼈 이식도 있긴 합니다만 뼈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뼈 이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뼈 이식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결국 그 부위는 임플란트보다는 그렇죠. 틀니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닥터 참치. 오늘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라고 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런 권유,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, 왜 그렇게 하는지, 과잉 진료는 아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특히 자기의 치아를 오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-40년 이상 사용한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여러분의 잇몸뼈를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 쉬운 치아 교정 치과의사 닥터 참치였어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